이런 현상이 어떻게 가능할까? 과학적인 근거는 있을까? 당연하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가끔 이런 궁금증이 든 적 있으실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한테는 어떤 면이 있기에 성공한 거지? 라는 궁금증이 바로 그거죠. 이게 궁금한 이유는요. 사실 성공한 사람들 인생도 평탄하지만은 않았고 딱 봐도 이 사람들 날마다 막 즐거운 일만 펼쳐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남들보다 특별히 운이 좋았나? 딱히 막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궁금한 거죠. 눈에 띄지 않아서 그렇지 성공한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면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유럽 최고의 투자 코치이자 경영 컨설턴트죠. 보도 셰퍼의 나는 해낼 수 있다.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이 세상에 객관적인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옛날 이야기 하나로 시작해보겠다. 아주 먼 옛날 거울이 없던 시절 한 젊은 청년이 호숫가를 걷고 있었다. 잔잔한 호수 수면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 청년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생전 처음 본 자신의 얼굴이 너무나도 못생겨 보였기 때문이다. 너무 못생겨서 평생 짝도 찾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는 매우 슬프게 울기 시작했다. 그때 착한 요정이 나타나 그에게 왜 그토록 서럽게 우느냐고 물었다. 청년은 자신이 우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 이유를 들은 요정은 마음이 매우 아팠다. 그래서 요정은 그 청년을 위해 마법의 가면을 하나 선물해 주었다. 요정은 청년에게 그 가면을 쓰고 있으면 얼굴이 아주 멋져 보일 거라고 말했다. 또 아무도 가면을 썼다고 알아채지 못할 거라고도 했다. 하지만 절대로 이 가면을 벗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가면에 관한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해서는 안 되고요. 요정이 말했다. 청년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은 가면을 썼고 그때부터 계속 멋진 얼굴로 지냈다. 잘생기고 똑똑하고 마음씨까지 좋은 청년에 관한 소문은 순식간에 온 나라에 퍼졌다. 많은 아가씨들이 청년에게 눈독을 들였다. 그러던 중 청년은 꿈에 그리던 멋진 여성과 마주쳤다. 청년은 그 여성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고 그 여성도 청년을 사랑하게 되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약혼했다. 하지만 결혼 직전에 그 청년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나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속이고 있다. 그녀는 나의 본래의 모습을 알지 못해. 그는 요정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그는 약혼자를 찾아가 당신에게 털어놓을 것이 하나 있어요 라고 말했다. 그는 약혼자에게 가면에 관한 사연을 고백하고 이렇게 제안했다. 이제 제가 가면을 벗으면 나의 본 모습이 드러날 텐데 그걸 볼 마음이 있나요? 약혼자가 동의하자 청년은 가면을 벗었다. 약혼자는 한참 동안 청년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네, 그런데 지금 당신의 얼굴은 가면을 벗기 전과 똑같은걸요. 그의 얼굴이 변했던 것이었다. 시간이 가면서 가면을 쓰고 있던 그의 얼굴이 가면처럼 변했던 것이다. 그렇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면을 쓰고 싶어 할 것이다. 지금보다 더 강인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강인함이라는 가면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이런 가면이 하나씩 있다. 단, 우리는 가면을 가져다 줄 착한 요정을 기다려서는 안 되고 스스로 이런 가면을 만들어내야 한다. 나는 이것을 마력을 지닌 연습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성공일기를 쓰는 건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새롭게 프로그래밍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당신은 프로그램이 아니다. 당신은 프로그래머다. 성공일기를 작성함으로써 자신을 원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프로그래밍하는 것이다. 이것과 관련해 당신에게 들려줄 좋은 소식 한 가지와 나쁜 소식 한 가지가 있다. 먼저 나쁜 소식 한 가지. 인간의 뇌는 원래 게으름을 피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저절로 돌아가는 걸 좋아한다. 원래 그렇다. 예컨대 당신이 자신을 새롭게 프로그래밍하여 뭔가가 바뀌면 이를 위해 에너지가 필요하고 힘이 든다. 당신의 뇌는 이런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심지어 이런 변화를 막으려고도 한다. 이 때문에 당신이 뭔가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렇다. 이번에는 좋은 소식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당신이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냈다면 당신의 뇌는 이 새로운 습관 또한 지키려 한다. 즉, 당신의 뇌는 당신의 새로운 프로그램도 지키려 할 거라는 말이다. 일단 새로운 습관을 정착시키기만 하면 된다. 새로운 습관을 정착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애를 써서 하나의 반복된 의식을 만드는 것이다. 돈 호세는 이와 관련해 하늘은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다. 우리가 하늘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이유는 스스로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면은 바로 강한 자의식이다. 영상 초반, 성공한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면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 말한 것을 기억하는가? 눈에 띄지 않을 뿐 이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은 유달리 강한 자의식이다. 생각해보라. 지금 당신이 몇 년째 꿈만 꾸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 섣불리 도전하지 않는 이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제적 상황에 괴로워하는 이유는 모두 두려움 때문이다. 당신 내면에 자의식이 약하거나 없다면 그 자리에는 염려와 불안, 의구심, 두려움 등 다른 감정들이 파고들어 자리 잡는다. 이 경우 아주 작은 문제가 치명상을 입힌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신이 무력하다고만 느껴지고 나는 해낼 수 없다라는 생각만 든다. 반면 자의식이 단단하다면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면 당신의 그 꿈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의식은 선천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럼 자의식을 강화시킬 수도 있나? 그렇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자의식을 강화해 지금까지도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지금 당신의 멘탈 컨디션은 어떠한가?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식당에 갈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마찬가지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도 당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생각할 것인지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지금부터 사람의 멘탈 컨디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 우선 직선 3개를 상상해보라. 단위가 1부터 100까지 있는 직선 3개. 첫 번째 직선은 내가 해낼 수 있는가? 두 번째 직선은 나는 존중받을 만한 사람인가? 세 번째 직선은 나는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가? 각 직선에 체크하는 숫자가 높을수록 멘탈 컨디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멘탈 컨디션은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는 평균적인 대답은 이러하다. 첫째, 나는 해낼 수 있는가? 나는 내게 닥쳐오는 모든 상황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 둘째, 나는 존중받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영화 속 스타들이 나보다 훨씬 쿨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또 실제로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 자신이 행복하고 멋진 삶을 누리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셋째,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야 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진다. 나는 나 자신에 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 자신에 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특별히 막 들지 않는다.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반드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나? 이 질문은 정말 대답하기 어렵다. 그렇다. 대부분이 이 정도의 반응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당신은 이 세상 모든 걸 망원경의 한쪽 면으로 바라본다. 망원경의 한쪽 면으로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크게 보이고 망원경을 돌려서 다른 쪽 면으로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작게 보이는 것이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색 글자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하얀 면에는 집중하지 않는다. 대신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은 검은색 글자에만 집중한다. 당신이 이루어낸 많은 성공들에는 시선을 주지 않고
얼마 되지 않는 실패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당신의 성공과 강점에 집중하는 것, 당신의 성공과 강점을 축소하지 않고 확대하는 것. 이것을 해내면 세계의 직선으로 표현한 당신의 멘탈 컨디션, 즉 자의식이 증진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직선 수치를 동시에 올릴 수 있는 연습법이 있다. 첫 번째 단계, 자신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정확히 인식하기. 사람들은 아름답고 특별한 순간을 포착하고 싶어 한다. 어떤 긍정적인 감정과 연관된 순간들을 간직하기 위해 앨범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억을 사진처럼 잘 관리할 수 있으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고 멘탈도 더 강해진다. 당신이 간직하고 싶은 장면이 눈앞에 있으면 머릿속으로 사진을 찍어보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다. 난 이걸 기억할 거야 라고 분명히 인식하면서 하라. 두 번째 단계에 자신이 경험한 것 평가하기. 방금 머릿속으로 찍은 그 사진이 당신 마음에 드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당신 마음에 들지 않는 사진은 앨범에 넣지 마라. 단, 이 과정에서 망원경을 어느 쪽 면으로 들여다보느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같은 사진이라도 그 순간 당신의 감정이 밝았다면 더 아름답게 보이고 슬픈 상황이었다면 덜 아름답게 보일 것이다. 이제 남은 두 단계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다. 세 번째 단계, 긍정적인 경험 저장하기는 가장 멋진 사진을 앨범에 붙여 넣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 긍정적인 경험이 필요할 때 소환하기는 그 사진이 보고 싶을 때마다 당신이 직접 꺼내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당신의 기억도 이 사진들처럼 똑같이 관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연습법도 있는데 사람들이 별다른 효과조차 기대하지 않을 만큼 간단한 연습법이다.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연습법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 왔다는 것이다. 빈 노트에 당신이 잘해낸 일들을 날마다 기록하라. 나는 이걸 성공일기라고 부른다. 성공일기를 3달 동안 써보면 삶이 아주 많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이 3달 동안 자의식은 2배 정도 높아질 것이다. 자, 이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갖는다. 그런 간단한 걸 3달 동안 하는 걸로 기적이 일어난다고? 딱히 그런 생각이 들고도 남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당신이 20일 동안 휴가를 떠난다고 가정하자. 열흘 동안은 비가 내렸고 다른 열흘 동안은 해가 비치는 맑은 날씨였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가의 절반 동안 비가 내렸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휴가의 절반 동안 해가 비쳤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해가 비치는 날에만 당신이 사진을 찍었다고 상상해보라. 그리고 그 사진들을 이번 휴가 앨범에 끼워 넣는 것이다. 그러면 그 앨범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저 사람 휴가 때 날씨가 계속 좋았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하려는 말은 이것이다. 당신이 경험하는 일들은 현실의 문제라기보다는 해석의 문제이다. 아인슈타인이 이 세상에 객관적인 현실은 없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실 그 누구도 자신의 휴가가 어땠는지 있는 그대로 정확히 재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항상 망원경의 이쪽 면이나 저쪽 면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는 당신이 단지 기억만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신 기억에 남는 것은 당신이 어떤 특정한 기억과 연관짓는 감정들이다. 즉, 당신은 감정들을 저장하는 것이다. 성공일기를 쓰면 삶은 실제로 변할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신인 배우이자 여전히 배우 지망생에 머물고 있는 칼의 사례를 한번 보자. 칼은 아침마다 전날 자신이 잘해낸 일을 5가지 이상 기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매우 힘들었다. 하지만 그의 멘토가 칼을 도왔다. 그는 칼에게 소소한 성공도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처음에 칼은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비판적으로 대했다. 자신이 잘한 많은 일을 전혀 성공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당연하게 여겼다. 나는 원래 이래. 맨날 하는 건데 뭘. 그는 이렇게 생각했었다. 칼의 멘토는 그에게 사람은 날마다 수천 가지의 일을 한다고 말해주었다. 그 수천 가지 중에서 자신이 잘한 일이 5가지도 안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이다. 그때까지 칼은
단 한 번도 이런 시각으로 자신의 행동을 바라본 적이 없었다. 이제 칼은 자신의 하루를 시간대별로 돌아보았고 자신이 날마다 매우 많은 일을 잘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단지 그동안은 자신이 이 일들을 성공이라고 평가하지 않은 것뿐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그는 자신이 정말로 좋은 능력을 지녔고 이를 실제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예를 들어 그는 대본의 대사를 암기하는 능력이 매우 좋았다. 아무도 그에게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는 촬영과 관련된 많은 것을 스스로 습득해왔다. 또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영화의 한 장면으로 구체화하는 능력도 있었다. 그가 단역으로 출연하던 영화의 주연 배우가 그를 점차 아끼게 되었다. 촬영팀장이 칼에게 조언을 구하는 빈도도 점차 잦아졌다. 칼이 배우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일도 점점 많아졌다. 그는 자신의 결심을 실천했고 학업을 중단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커리어를 관리하고 자신의 행복에 기여했으며 자신의 행복에 기여하자 칼의 약혼자 역시 행복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칼은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현상이 어떻게 가능할까? 과학적인 근거는 있을까? 당연하다. 과학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자의식을 높일 수 있다. 학계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토대를 아주 쉽게 요약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당신의 기억은 당신을 변화시킨다. 당신이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당신은 슬퍼지기도 하고 기뻐지기도 한다. 2. 따라서 특정한 기억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당신은 긍정적인 일들에 집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3.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긍정적인 기억들을 저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잘한 일을 기록하는 것도 긍정적인 기억을 저장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4. 사람은 누구나 이런 긍정적인 일들을 필요할 때마다 떠올리는 법을 배울 수 있다. 5. 인간의 뇌는 긍정적인 기억 서너 개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고생물학자들이 뼈조각 몇 개를 가지고 거대한 공룡을 재현해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단지 몇 개의 좋은 기억을 바탕으로 거대한 정서적 형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6. 물론 몇 개의 부정적인 기억을 가지고도 거대한 정서적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7. 사람은 누구나 글자 그대로 스스로를 실제보다 더 큰 사람으로 만들 수도 더 작은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 자신이 경험한 몇 건의 실패에 집중하는 순간 사람들은 갑자기 자신이 구제 불가능한 루저라고 느끼곤 한다. 반면 자신이 경험한 몇 건의 성공에 집중하는 순간 사람들은 스스로를 영웅으로 바라보게 된다. 우리는 이를 영웅의 정서적 형상을 만들어냈다라고 표현한다. 8. 그리고 이런 일들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9. 당신이 과거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는지는 당신의 감정 상태, 즉 기분에 달려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기분 일치 효과라고 부른다. 즉 당신은 지금 자신의 기분과 일치하는 무언가를 골라낸다는 것이다. 지금 기분이 좋으면 기쁨을 느꼈던 과거의 기억들을 찾아 나선다. 그러면 당신의 기분은 한층 더 좋아지니까. 반면 지금 기분이 좋지 않으면 당신은 당신의 삶 중에서 슬펐던 장면들을 찾아 나선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의 기분은 한층 더 나빠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한 가지 일로 누군가와 다투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다른 점들이 즉시 떠오를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순식간에 그 사람을 거대한 부정적 괴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에게도 이와 똑같이 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억은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 의해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되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 상태에 따라 기억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는 내가 뭘 잘해냈지?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스스로 이루어낸 성공이 떠오르고 당신의 기분은 한층 더 좋아지는 무한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10. 신경과 전문의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에 저장된 특정한 경험을 더 자주 떠올릴수록 그 기억이 더 선명해진다. 자신의 성공에 집중하는 법을 더 많이 연습할수록 자신의 성공에 더 쉽게 집중할 수 있는 것이다. 11. 지금 뭔가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과 지나간 일을 기억하는 것은 뇌에게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다. 즉,
과거에 멋지게 해낸 일을 떠올리는 즉시 당신은 다시 스스로를 멋진 영웅이라고 느끼게 된다. 마치 당신이 방금 월드컵 결승전에서 골을 넣은 것 같은 기분을 다시금 느끼는 것이다. 12. 당신의 뇌에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기억의 개수다. 긍정적인 사건의 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은 월드컵에서 골을 넣은 것이 길을 건너는 낯선 할머니를 도와준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결승골을 넣은 선수의 자의식은 경기 후 몇 달이 지나면 기존과 똑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인간의 무의식 체계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의 성공은 하나의 성공일 뿐이다. 더 많은 성공을 저장하고 훗날 더 많은 성공을 기억할수록 스스로를 더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느끼게 된다. 두려움과 기적은 사실 붙어 있다. 우리 인간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더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 무려 62%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지구상 거의 모든 언어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당신은 대부분의 행복한 사건들을 자신도 모르게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다. 그 결과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이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뭔가를 두려워하며 머뭇거릴 때가 훨씬 더 많다. 당신의 뇌는 당신에게 용기를 불어넣기보다는 단지 당신의 생명을 보호하려 한 것이다. 그래서 당신의 뇌는 부정적인 일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당신이 겁쟁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통계에 따르면 자사의 가치를 명확하게 서면으로 고시한 기업들의 가치는 가치를 고시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25년 후 이윤이 평균 700% 이상 높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분명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당신이 겁쟁이인 것은 매우 정상이니 편하게 인정하자. 인간의 뇌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대신 겁쟁이로서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어떤 일을 시도하는 것이 두렵다면 더 큰 두려움을 만들어내면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당신을 머뭇거리게 만들었던 기존의 두려움은 설 곳이 없어 사라지기 마련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 시도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는 것이다. 당신의 자존감이 얼마나 망가질지 상상해 보라. 지금처럼 살며 나이만 먹은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라. 나와 당신은 모두 겁쟁이이므로 이 정도는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적이란 무엇일까? 기적이란 스스로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의미한다. 그 무언가를 가동하는 자연 법칙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를 뿐. 그리고 그 자연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뿐이다. 당신이 멘탈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자의식을 키우면 기적이 일어날 만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당신은 이제 스스로 나는 기적을 경험할 자격이 있다 라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있는지조차 몰랐던 힘을 부여해준다. 부디 내 말을 믿어보길 바란다. 기적은 정말 일어난다. 어디서든 항상. 날 수 없다면 달려라. 달릴 수 없다면 걸어라. 걸을 수 없다면 기어가라. 무엇을 하든 당신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 기적을 위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